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냉정하게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시장이 상승이 나오면은 당연히 기분이 좋고 우리가 계좌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은 좋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대세 상승의 장이 시작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좀 차분하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해석적인 부분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LNF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2차전지 쪽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장이 눌리면은 내가 무언가 살 게 없다라고 하면은 항상 2차전지 요런 것들을 좀 사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면은 그때 사기를 잘했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차전지 관련 섹터 종목들에 대해서 다 분석을 좀 나눠서 쪼개서 해드릴 거니까 영상 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LNF랑 LG에너지솔루션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드릴 건데, 항상 여러분들이 종목들에 대해서 뭐가 있고 내용적인 부분이 뭐가 중요하고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왜 지금 당장에 상승적인 부분이 안 나오지 라기에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다. 단순하게 시장이 밀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막 밀리잖아요. 근데 왜 이 종목 안 가요? 이 종목 왜 안 가요? 저 종목 왜 안 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내가 정말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 동네에 뭔가 전염병이 돌아서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왜 오늘 장사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코스닥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하게 약한 섹터가 없이 최근에 그냥 며칠 크게 밀렸으니까 다 같이 두루두루 올라서고 있는 시장이다. 딱 여기까지예요. 의미부여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대세 상승의 장이다 이런 거 다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또 좋은 게 2차전지 쪽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항상 시장이 내리고 지수가 밀렸을 때 2차전지 쪽에다가 힘을 주는 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수익적인 부분이 잘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부 알코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호재로 가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이게 이렇게 큰 이슈로 작용할지는 좀 제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VIP 방에서는 이제 주말 동안에 교육 영상을 올려드린 부분이 있는데 미리미리 다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H 에탄올이라든지 창의 에탄올, 그 다음에 한국 알코올, 그 다음에 풍국주정, 보해양조 등등 이쪽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 종목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뭐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무지성 매매가 결코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VIP방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정도의 설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4월 11일 날 영상에서 자, 이렇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통화 긴축, 그 다음에 매크로 불안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 국면에 상대적으로 견고한 섹터, 해외 수출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다른 음식료 업체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써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또 넘어서 보면은 어라운드에서 K푸드 관심도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여기서 VIP방에서도 지금 이게 확대가 조금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똑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원자재 가격, 다른 음식료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은 K푸드 관심도 상승. 그 다음에 올해 1분기도 국내 막걸리 전체 수출 작년 대비했을 때 13.6% 증가. 이렇게 한 종목에 대해서 정말로 디테일하게 다 써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종목이 결국에는 국순당이었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순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VIP 방에다가는 좀 매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동안 우리는 손절에 대해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편안하게 우리는 여기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 관리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든지 간에 항상 종목에 대해서 그 내용적인 부분을 좀 면밀하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디 말도 안 되는 데 가면은 내가 이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승 나왔죠. 수익이죠.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천지백가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만큼의 디테일하게 왜 이 종목에 대해서 봐야 되는지, 앞으로의 매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다 써드려요. 내가 내 종목,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무지성 매매는 여러분들 이제는 시장에서는 더 이상 안 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도 정말로 혼자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뭐 시장에 올라오고 우리가 뭐 매집을 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벤트를 좀 열어 드릴게요. 3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선착순 딱 5분만 받고 마감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뭐 성함 김철수면 김철수, 뭐 한예슬이면 한예슬, 여러분들이 성함만 문자로 딱 보내주시면 된다. 조용필이면 조용필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뭐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래요. 뭐 좋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수익적인 부분이 잘 나고 있고, 지금 보면은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16% 매도 후에 다시 잡아서 4% 수익 중입니다. 개꿀. 이런 장에서 리딩해 주시는 리치행님 힘드실 텐데 힘내십시오.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게, 저는 MVH 코리아에 대해서 제 추천을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장중에도 단타를 매매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급에 대해서 확인해 가면서 리딩해 주시는 것 때문인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관망 중인데 익숙해지면 참여하려고요. 제가 장중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냐면은 휴맥스를 좀 매수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자, 휴맥스도 4,930원 이하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LG전자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충전 낙점, 이런 기사적인 부분,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 뭐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주로 LG 헬로비전이 미리 움직이고 휴맥스가 진짜 수혜주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휴맥스도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단타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적인 부분 잘 먹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인증샷이 굉장히 오늘 많이 왔는데 뭐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동일제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베셀, 한국전자 인증, 뭐 이루다, 베셀 이런 거, 한국석유 이런 것들 수익 나는 것들 단타로 수급 보면서 빨리빨리 먹고 나올 수 있는 거는 잘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좋은 종목 수급 보고 차트 보고 내용 보고 잘 매수를 하시면은 뭐 그만큼의 수익이 잘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뭐 다른 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데가 너무나도 많아요.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추천을 드렸죠, 봤죠, 수익 났죠, 가입하셔야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남는 게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면은 지금 3, 4, 여기 5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5, 12, 그러면 여기는 뭘까? 이거 5만 외우고 앉아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응용을 못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이해를 안 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생을 하실 수 있다. 이거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인플레 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유가, 오늘은 뭐 철강, 식상에도 테마는 계속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는 거고, 아직 조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워요. 시기상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은 정말로 장대 음봉이 나오고 고가도 12% 찍고 완전 쭉 빼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투심이 안 좋은지가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가 좀 가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보사 관련해서 기술 수출 7,234억 규모 7천억짜리 공시를 냈는데, 이게 한번 뭐 흔드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쭉 밀려버리니까, 이게 지금 예전 같았으면은 이 정도면은 최소 20% 이상을 갔거나 아니면 상한가를 갔거나 아니면은 뭐 가벼운 바이오 종목이면은 당연히 점상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는 바이오 쪽 투심이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면은 바이오가 정말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정말로 많이 먹고 크게 먹고 재밌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바이오 투심이 조금은 얼어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했을 때도 8.5%, 그 다음에 전월 대비했을 때도 1.2% 상승을 했던 부분, 이게 41년 내 최고치이기는 하지만 시장 예상치의 대체로 좀 부합한다.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컨센 대비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뭐 과거에 뭐 41년 내 최고치기는 하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은 아쉽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 뭐 여태 41년 동안 물가가 안 올랐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옛날에는 빠피코 100원에 먹고 200원에 먹고, 심지어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200원어치만 주세요 하면은 잔뜩 담아줬어요. 그만큼 뭐 상승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지수가 컨센 대비해서 얼마나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을 직접 받은 뭐 에너지라든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했을 때 6.5%, 그 다음에 전월 대비했을 때도 0.3% 상승으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자동차라든지 주택 가격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그동안 인플레이션의 핵심이었던 요인들이 하락을 하거나 상승폭이 꺾이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이르다, 경계 심리도 유입이 되면서 미국 시장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러시아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따라서 뭐 추가 제재 가능성이라든지 중국 상하이 봉쇄 부분 해제의 국제 유가도 급등한 점도 있기 때문에, 증시는 투자 심리에 좀 위축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몰랐던 새로운 뭐 악재가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을 받는 뭐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가격만 안정이 되면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노력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길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 화학무기 사용 의혹으로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가 확대가 되기는 했지만,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확 돌아서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불장, 대세 상승장 이런 걸로 좀 올라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단기간 내에 연속된 조정으로 3월 중순 이후에 반등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되돌림이 나오면서 가격 부담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분위기라든지 추세 반전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는 어렵기는 하지만, 실익이 없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실적주 저점 매수가 현재 변동성 장세에서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뭐 단순하게 내가 실적이 괜찮은 종목에서 대해서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손절 이걸로 하시는 것보다도 그냥 계속해서 저점 매수, 분할 매수 하시면서 평단 관리하시고, 시장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좀 깔끔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잘 챙겨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도 단순하게 힘들어요. 시장이 빠지면은 내 계좌가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지만, 지나고 나서 시장이 올라왔을 때 보면은 그때 저점 매수, 평단 관리를 통해서 시장이 올라왔을 때 보면은
빵빵하게 잘 채워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항상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나도 기본적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이고 정석이라고 하면은 좀 정석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뭐 결국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항상 인터뷰 보면은 나는 뭐 비싼 가에 얼마짜리 받았어요 이런 인터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라고 보면은,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정석대로 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좀 늘려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최근에 MBTI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남들이 막 다 해보고 해봐서 저도 해봤는데, 저는 엄격한 관리자 ESTJ 이게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주식을 할 때는 우리가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게 꼭 다 맞는 건 아니고, 뭐 혈액형을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뭐 MZ 세대가 MBTI 이거를 굉장히 많이 봐서 저도 했는데, 엄격한 관리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주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석적이고 엄격하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지만 좀 수익적인 부분이 잘 따라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냥 항상 정석대로 하시는 게 그게 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거짓말을 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치는 것도 귀찮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은 뭐 3개월에 99만원, 아니 99만원이 아니라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선착순 5분만 진행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은, 성함 쓰셔서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 설명할 때는 되게 말이 좀 술술술술 나오는데, 영업할 때는 말이 자꾸 버벅대요. 제가 영업이 조금 안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제가 시장 읽어드리는 거 보셔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뭐 오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을 놓고 보면은, 저는 LNF를 1월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사세요 사세요 모으세요 정말로 목이 아프도록 미친듯이 많이 외쳤던 부분이 있는데, 또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그때 뭐 손절로 대응을 한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지면서 손절로 대응을 한 게 아니라, 그때 더 사기를 굉장히 잘했다, 저 스스로한테도 좀 칭찬을 하고 싶은 그런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뭐 손절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은 계속해서 사면서 평단 관리하고, 시장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뭐 단타로 들어갔던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리를 하는 것도 당연히 있기는 하겠죠.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실적이 기반이 되고 좋은 종목 모아가기로 했으면은, 시장을 빌미로 같이 조정이 나오면은 정말로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예요. 1월달 2월달 동안 LNF에 대해서 VIP방에서도 같이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로 이거 가긴 가요, 이거 언제 가요, 이거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라고 하시다가도, 이제 3월달부터 추세를 완전 틀어서 올려버리니까, 와 이거 그때 사길 정말 너무나도 잘했어요 라고 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게 항상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좀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후회를 안 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 결국에는 올라오는데 가장 세게 올라왔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2차전지 쪽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너무나도 많이, 성장성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 이게 굉장히 앞으로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RSI 30 이하권에서 천천히 잘 매집을 해 놓은 부분, 오히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RSI 30 이하 이것만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크게 뭐 귀싸대기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도 너무나도 많고, 이게 속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분명히 미리 정리를 한 번은 해두시는 게 굉장히 좋다.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이 전해액을 통해서 분리막을 통과를 해서 양극재랑 음극재 사이를 오가면서 전기를 발생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이제 핵심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2차전지 성능이 좀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니켈의 함량이 늘어날수록 배터리의 출력은 높아지지만 니켈 비중은 이제 높은 하이니켈 양극재는 제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어려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LNF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고, 테슬라에 대해서 앞으로의 직접 납품 가능성도 좀 열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LNF를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에 따르면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너무나도 같이 좋을 수밖에 없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투자를 한다라는 기사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보면은 양극재, 음극재를 포스코 케미칼이 둘 다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대주전자 재료,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 그 다음에 사마 콘덴서, 애경 유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뭐 전해액, 전해질, 엔캠, 첨보, 솔브레인, 후성, 동아기어,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수소랑도 엮이고 과거에 코로나 때 마스크 사업까지도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상하 프론테크는 어떻게 보면 좀 후순위로 뺏어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굳이 엔캠이 있고 첨보가 있고 솔브레인이 있고 후성이 있고 동아기업이 있는데 상하 프론테크를 좀 우선적으로 저는 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가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좀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는 첨보,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 이거를 좀 1순위 2순위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SKI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UST가 있는데, UST는 어떻게 보면은 테마성으로 좀 급등락이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박 같은 경우에도 SKC,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제가 이것도 동박 쪽에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싹 정리를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뭐 배터리셀 같은 경우에는 SK온, 그 다음에 LG 엔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있는 거고, 전극 공정 같은 경우에는 양극이랑 음극의 극판을 만들고, 조립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전극이랑 원재료를 가공을 하고 조립을 하는 거고, 활성화 공정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전지를 충전 방전을 해서 전기적 특성을 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 장비 같은 경우에도 전극 공정에는 뭐 PNT, 그 다음에 CIS, 탑 엔지니어링, GI텍 이런 게 있고, 조립 공정 같은 경우에는 하나기술도 최근에 좀 라인을 좀 늘린 부분이 있고, PNT, 그 다음에 엠플러스, 유일에너테크, DNT, 엠플러스가 중복으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DA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NS,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도 많이 추천을 드려서 우리가 2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성전공 같은 경우에는 원익 PNE, 그 다음에 A프로, 삼지전자, 하나기술,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좀 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뭐 수학을 잘하려면은 수학 공식도 많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대입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단순하게 공식만 외운다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맞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고 그거를 응용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부분, 보통은 뭐 수리에 대해서 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 옛날에는 많았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게 좀 라떼 얘기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저 때만 하더라도 수포자라고 수리를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수학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를 좋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남들보다는 좀 계산의 포인트가 좀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 두셔야지만, 나중에 내가 어떤 거를 매수를 할 때도 이게 어떤 종목이었지, 여러분들의 자산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많이 미리미리 좀 나눠가지고 좀 정리를 해 두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제가 VIP 방에서도 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놓고 봤을 때는 VIP
VIP 방에서는 언급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우선순위가 있어요. VIP 방에서도 1순위로 보는 게 있고 2순위로 보는 게 있고 3순위로 보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당장에 뭐 시장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시장이 내려왔을 때 눌렸을 때 사야지만 나중에 시장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다. 이해되셨죠? 지금 만약에 뭐 시장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뭐 상승적인 부분이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보면은 뭐 아까 지금 3% 아까 뭐 6%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시장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이 포인트에서 잡는 것보다도 어차피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건강한 섹터들도 다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2차전지 섹터 여러분들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섹터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차후에 2차전지 뭐 지수가 올라왔을 때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제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제 2차전지를 뭐 대주전자 재료를 샀다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이 올라왔을 때 깔끔하게 몇 프로는 깔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나는 2차전지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맨날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